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최신 국제결혼 트렌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업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국제결혼 트렌드가 좀 괜찮은 신부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신부가 좀 예쁘고 괜찮은 애들은 보통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비자를 하다 보니까 신부들 사진을 좀 봐요.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여성들보다 지인 소개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예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신부들이 막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 남자 찾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만 남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니까 대만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지금 베트남 내에서 국제결혼 1위가 대만이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이 미국으로 가는 그 여자들은 남부 여자들이 많이 가는데, 친인척들이 거기 많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일본이다 중국보다는 좀 나은 이유가, 한국으로 가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베트남 여자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을 좀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래요. 대만 남자나 미국 남자 결혼하는 연령대가 20대, 30대 그런데 한국 남자만 유난히 나이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결혼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외국 남자 선호도가 높았던 거에 비해서 베트남이 경제성장하면서 자국 남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나이 많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를 꺼리는 문화가 확실하게 베트남 내에 새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나이 많은 외국인과 결혼한다 해서 결혼에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틀리다 이걸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실이 그렇고, 다만 우리가 국제결혼할 때 알아둬야 할 게,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여자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왜냐면 솔직히 저도 얼마 전에 가라오케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참 마음에 들어.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나도 너 같은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빠 나 케어 해줄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케어 해줄 수 있냐가 감당해줄 수 있냐, 그 말이겠지. 그래서 제가 나도 감당 안 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그 정도라도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텐데,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달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자면, 우리 구독자님이 골프 캐디를 만났어. 근데 골프 캐디도 한국 사람에게 노출된, 어떻게 보면 반화류계 인사나 다름없는데, 18홀 끝나고 19홀도 도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 여자가 한국 남자 만나서 공사를 친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호구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돈 주고 결혼 준비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접었던 케이스, 이게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흔해요. 그 종목이 골프냐 가라오케냐 마사지냐, 이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미프, 틴더, 헬로우톡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돈 안 들이고 어떤 경험 없이 그냥 손쉽게 그걸로 여자를 꼬실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 100명이 시도해서 한 5명, 10명이 성공한다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 돈 좀 아껴보겠다고 어플로 여자 만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그 여자가 하는 말만 믿고 결혼을 합니까? 베트남에서는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를 몰라. 이게 우리 직원하고 얘기해봐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나 시켜요. 예를 들어서 서류 하나 보내라고 그래. 그럼 오늘 보냈대. 그러면 며칠 지나면 서류가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서류 보냈다는데
왜 아직 도착 안 했어? 물어보면 그때서야 죄송해요. 저도 부탁했는데 그쪽에서 서류 안 보냈대요. 아니면 좀 늦게 보냈대요. 죄송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 서류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일 처리가 돼야지만이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놓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 이런 케이스가 베트남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서류가 빵꾸가 난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거주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3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는데 거주증이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 늦어도 적당히 늦어야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베트남도 서류 처리할 때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빠른 서류가 있고 느린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좀 수수료가 싸.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접수하면 내일 나올 것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일주일, 2주일 걸려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 그 수수료 1,000원, 2,000원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는 거지. 이게 이런 나라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이 그냥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미안한 마음도 없어. 늦어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다. 내가 이걸 보면서 베트남 직원들하고도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늦어지면 늦어진다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늦어질 것 같으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서 빨리 끝내던가,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그냥 내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야. 이게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대학 나오고 잘 배운 여성들이 결혼하는 케이스에서는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서류 처리든 어떤 업무를 보는 일이든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 40대, 50대, 60대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방식은 개선이 돼야 돼요. 요즘 젊은 베트남 여자들의 트렌드, 니즈 이런 걸 전혀 못 읽어요.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트남이 후진국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샤프한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20대나 베트남 20대나 세계적인 트렌드는 비슷하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대 50대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면서 신부들한테, 아내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트렌드를 못 읽는 거는 어떤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근데 국제결혼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냥 돈 주고 결혼식 올리면 그게 결혼인가요? 아니면 돈이라도 시원하게 쓰든가. 돈도 없어, 노력도 안 해. 그럼 총체적 난국이지. 이런 분들이 국제결혼 전체 비율 중에 5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사는 남자, 미국 사는 남자 이런 사람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 사실이 그렇거든. 이게 베트남 여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나라가 잘 살아서 좀 뭐랄까 한국뽕이 있는 거지. 그냥 남자 하나만 놓고 경쟁력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국제결혼 한 70%는 하면 안 돼. 왜 국제결혼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해서 베트남 여자에게, 베트남 가족들에게 돈 뜯기고 좋은 소리도 못 듣냔 말입니다. 전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국제결혼에 대해서 준비 안 되셨다면 섣부르게 도전하지 마시고 본인을 잘 갖춰놓고 도전을 하면 그만큼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결혼관이든 또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하시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좋은 여자 만나기 힘들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섣부르게 조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본인이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경험을 빌려줄 멘토를 만나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싶을 때 진행을 하면 국제결혼도 순조롭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